이 차량의 어떤 저당권이라든지 어떤 말소 또 혹여나 이 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차량은 아닌지를 꼭 확인하시면서 중고차를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어떤 외판 뭐 교체도 없고요, 그리고 누유되는 부분도 없다라고 일단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이드미러, 리피트 이거 깨지는 손상 부위, 손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확인하신 다음에 중고차 구입하시면은 대부분 이 사이드 실패널 여기가 찌그러지는 경우도 참 많더라고요. 레일 상태 확인해 주시고, 위에도 마찬가지로 카니발들은 레일 상태 확인해서 뭐 문제점 있지 않은지를 꼭 확인해 보시고, 이제 도막 측정기로 어느 정도 확인해 보면 이 차량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후드 부분은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휀다 부분입니다.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트레이드가 지금 보이시나요? 많이 남아있어요. 안쪽과 바깥쪽의 편마모 상태 좀 확인하시면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흡연한 차량이 아닌지를 꼭 살펴보신 다음에 저는 중고차를 꼭 구입하시라고 저는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실내 상태도 정말 어느 정도 A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량 상태 정말 깨끗합니다. 핸들도 제가 2, 3에 항상 이렇게 흔들어 보라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게 오무기와 유격이 있는 차량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슬립 현상이라든지 그리고 충격이 있지 않은지, 썬루프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는지를 또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 나중에 확인 안 하셔가지고 이거 큰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 슬라이딩도 2, 3회 반복하셔갖고 어떤 릴레이 현상이 있지 않은지를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이 없죠? 그리고 이 오무기아 쪽 하단을 보시게 되면은 이 차량이 침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스테인트, 뭐 하부 링크들, 브레이크 호스, 그리고 뭐 쇼바하우스 다 정상이죠. 뭐 엔진 컨트롤 모듈, 변속기 컨트롤 모듈, 뭐 전체적인 문제 하나 없네요. 차량 역시 관리 상태가 잘 되어 있다라는 게 딱 보여집니다. 인젝터 부위 쪽 누유가 있지 않은지를 좀 확인하는 거예요. 엔진 오일은 한 번쯤은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파란불 2개 들어왔다라는 거는 1% 미만, 그러니까 수분기가 아예 없다라는 거죠. 정상이라는 겁니다. 여기 부위를 보시게 되시면 용접이 들어가는 차량들이 있어요. 그럼 디엔다가 거의 교체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뒤에 트렁크도 풀린 자국 있지 않은지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부식이 있지 않은지, 그리고 하부가 어디 손상된 부위 있지 않은지, 그러니까 찌그러진 부위, 방지턱을 쳐가지고 어디 찌그러진 부위가 있지 않은지를 좀 이렇게 살펴보시는 거예요. 변속도 나쁘지 않고요. 뭐 하부 쪽에 어떤 소음 치는 것도 없고요. 연료 필터만 교체하시고 타시면 될 것 같아요. 연료 필터 정말 이 정도면은 구입하셔도 괜찮다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구매대행 미라자동차입니다. 오늘 볼 차량 어떤 차량인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저희가 카니발 리무진 차량으로 구매대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차량이에요. 카니발 리무진 7인승 차량이고요. 저희 고객님께서 저희한테 구매대행을 맡기셨는데 좀 엔카에서 찾아보시고 좀 괜찮은 차량을 저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차량을 좀 보려고 하고요. 차량이 어떨지는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좋겠죠. 네, 저희가 중고차 구매 대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볼 차량은 지금 보이시는 이 카니발 리무진 차량이죠. 7인승 차량이고요. 연식은 2017년도식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금액대, 이 정도 퀄리티 차량이 전국에 거의 한 대도 없는 것 같아요. 딱 이거 한 대였고요. 이 차량 상태가 어떨지는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죠. 중고차를 볼 때는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저의 관점, 첫 번째 중고차 관리 상태, 두 번째 키로수, 세 번째가 연식, 옵션, 아니면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의뢰를 해주셨으면 저희 룰대로 좀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차량 상태가 어떨지는 좀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중고차를 볼 때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동차 등록증을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자동차 등록증을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자동차 등록증을 볼 때는 이 차량 넘버 확인입니다. 차량 넘버 확인, 이게 동일한 차량인지를 좀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대번호 확인이죠. 차대번호 같은 경우도
운전석에 문을 여시면은 정확하게 차대 번호가 표기가 되어 있다는 거죠. 동일한 차량인지를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부분이 이 차량의 어떤 저당권이라든지 어떤 말소 또 혹여나 이 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차량은 아닌지를 꼭 확인하시면서 중고차를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검사 유효기간 같은 경우도 지금 보이시나요? 2021년 3월 26일이거든요. 얼마 남지 않았죠. 이 이후에는 자동차 검사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 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봐야 될 부분이 이 성능기록부예요. 성능기록부. 근데 제가 지금 어디 와 있죠? 네, 수원에 와 있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는 워낙 중고차 매매 단지가 크고 그리고 차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는 대부분 하체를 떠보고 보는 성능이 아닙니다. 그냥 육안으로 확인하는 성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성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100% 정확성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직접 눈으로 이제 확인해서 이 차량 상태를 확인을 할 거고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 차량 2017년도 3월 27일, 그리고 키로수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47,000km 정도 뛴 차량이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팁 하나 드렸습니다. 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성능기록부에 나온 주행거리와 차량의 주행거리가 똑같은지를 꼭 확인하시라고 항상 말씀드렸죠. 제가 그 이유를 왜 말씀을 드렸죠? 제가 저희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정확히 아실 거예요. 왜냐면은 중고차 시장 내에서 보증하는 것들이 대부분 그죠? 3,000km죠? 2,000km죠? 2,000km와 30일입니다. 한 달에 2,000km 내에서는 보증을 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기판에 나와 있는 47,524km, 47,521km, 그럼 3km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그럼 이 차량은 정상이다, 그죠? 근데 오차 범위가 만약에 100km 이상이 넘어난다 그러면은 재성능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육안으로 꼭 확인하셔가지고 이 성능기록부의 주행거리와 이 계기판 주행거리 동일한지, 그 얼마큼의 또 오차 범위가 있는지 좀 확인하신 다음에 중고차를 구입하시는 걸로 저는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어떤 외판 뭐 교체도 없고요. 그리고 누유되는 부분도 없다라고 일단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항상 또 봐야 되는 부분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능 상태 점검자가 이 차량에 대해서 뭐라고 또 기술했는지 정확하게 또 확인하신 다음에 중고차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차량 보험 이력도 조회했었는데 어떤 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량 한번 구매 대행을 진행을 해보고요.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고차를 볼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저희는 항상 관리 상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관리 상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앞에 헤드램프, 그 전체적인 외관 상태나 실내 상태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차량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제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항상 중고차를 보러 오시면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차 등록증 그리고 뭐 보험 이력까지도 좀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외관 상태를 좀 살펴보실 건데, 외관 상태 살펴볼 때도 이 앞에 이 헤드램프예요. 헤드램프, 대부분 요즘 나온 차량들 뭐 HID가 들어간 차량들은 이 헤드램프가 어떻게 보면 고가입니다. 고가. 이게 겉 유리만 파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아세이를 판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는 금액이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헤드램프가 손상된 부위가 있지 않은지를 꼭 살펴보세요. 이 끝에 머리입니다. 끝에 머리 부분들 깨진 부위, 손상된 부위 있지 않은지, 밑에 안개등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전체적인 도색 상태라든지 외관 상태 보시면서 중고차 구입하시는 거고요. 그 휠 상태,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주차장이 워낙 협소하다 보니까 이 사이드 미러가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이드 미러 리피트 이거 깨진 손상 부위, 손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확인하신 다음에 중고차 구입하시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눈높이에서만 보지 마시고 또 앉으셔갖고 대부분 이 사이드 실패널 여기가 찌그러지는 경우도 참 많더라고요. 왜냐면 이 큰 차량 같은 경우는 좀 반경 자체가 폭이 넓기 때문에 이게 밑에가 찌그러져 먹는 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하셔갖고 중고차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영상 찍어드리는 대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각도도 45도 각도, 한 35도 각도에서 한 번 더 보시고요. 그 도색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또 이렇게 좀 확인하시는 거고요. 제가 후레쉬를 갖고 오면서 좀 더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이 카니발 같은 경우는 여기
슬라이딩 도어 쪽에 이 밑에 발판이 부식이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항상 꼭 확인해 주시고 레일 상태 좀 확인해 주세요. 레일 상태 확인해 주시고 위에도 마찬가지로 카니발들은 레일 상태 확인해서 뭐 문제점 있지 않은지를 꼭 확인해 보시고 어디 부식 상태라든지 전체적인 상태 좀 확인하시면서 중고차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리무진이다 보니까 오토 슬라이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 슬라이딩도 2, 3회 반복하셔서 어떤 릴레이 현상이 있지 않은지를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이 없죠? 또 뒤쪽에 휠 상태, 휠이 어디 기스나거나 손상된 부위 있지 않은지 확인하시고, 뒤에 대로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로등도 깨진 부위가 있지 않은지를 꼭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장갑을 끼도록 할게요. 이제 그리고 나서 리무진을 찾는 이유는 차가 좀 편하잖아요, 그죠? 오토 슬라이딩도 거의 들어가 있고 파워 트렁크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7인승 리무진을 좀 많이들 찾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대 형성이 꽤 비싼 편인 것 같아요. 연식 대비해서 어느 정도, 이게 중고차 보존율이 가장 큰 차인 것 같아요. 지금 카니발 자체가요. 제 대로등도 깨진 부위 있지 않은지도 확인해 주시고, 또 여기서 또 확인할 부분들이 이제 스톤 크랙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고속도로에서 유리에 돌이 튀어갖고 금이 가는 경우, 그죠? 한마디로 돌빵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또 있지 않은지를 좀 살펴보시면서 중고차 구입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뭐 지금까지는 뭐 어떤 손상도 없고 차 정말 깨끗해 보여요 지금. 그리고 전체적인 도색 상태 동일하게 또 앉으셔서 사이드 실패널 어디 찌그러진 부위 있지 않은지 좀 살펴보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어디 돌팀 자국 있지 않은지 살펴보시고, 반대편 사이드 미러도 동일하게 어디 손상된 부위, 깨진 부위 있지 않은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 차량은 제가 지금까지 좀 외관 상태 살펴보니까 이 정도면은 A급인 것 같아요. 앞유리도 돌빵이라 그러죠. 이제 스톤 크랙이 있지 않은지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상 없는 걸로 제가 봤을 땐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까지 이제 보시고 제가 이 차량 도막 측정기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도막 측정기로 어느 정도 확인해 보면 이 차량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후드 부분은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휀다 부분입니다.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부분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뒤에 슬라이딩 도어 부분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뒤엔다 부분입니다. 뒤엔다도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죠. 그리고 뒤에 트렁크입니다. 트렁크 상태도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반대편 뒤엔다 부분, 네,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죠. 네,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슬라이딩도 도색이 들어갔어요. 192면 도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보험 이력에서는 도색이 들어가지 않은 것처럼 다 00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문짝 슬라이딩 도어가 도색이 들어가 있네요. 네, 도색이 들어갔고요. 여기는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조수석 휀다도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일단 대부분 중고차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소유자분들도 이 도색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미라자동차에서는 도색에 대해서 엄청나게 민감합니다. 왜냐면 도색에 따라서 차량 상태가 저는 좌우지우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도색에 대해서 제가 엄청나게 민감한 편이거든요. 이 차량 한 판 정도는 저는 뭐 큰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한 판 같은 경우는 이게 막 사고가 있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도색이 대부분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슬라이딩 도어 한 판 정도만 도색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전 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접촉 사고라기보다 저는 그냥 단순 뭐 주차하시다가 긁어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정도 의미로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은 그래도 외관 상태 이 정도면은 저는 어느 정도 A등급을 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실내 상태로 한번 들어가서 이 차량의 상태를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 볼게요. 한번 제가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실내로 들어갈 때도 이제 중고차를 볼 때는 어디를 좀 중점으로 보셔야 되냐면요, 실내에 어떻게 보면 이 마감재 상태입니다. 마감재 상태,
그리고 뭐 센터 페시아 전체적인 마감재 상태, 어떤 뭐 스크래치라든지 장기스라든지, 그리고 중요한 거가 실내에서 이게 흡연한 차량이 아닌지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이 카니발 같은 차량들은 패밀리 차량이죠. 그러니까 차 안에서 담배를 피게 되면은 이 담배 빠지는 이 냄새 자체가 6개월 이상 걸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이 흡연한 차량이 아닌지를 꼭 살펴보신 다음에 저는 중고차를 꼭 구입하시라고 저는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가죽 시트 상태죠. 가죽 시트 상태도 어디 찢어진 부위, 손상된 부위가 있지 않은지 살펴보시는데, 이 차량 보시면 여기 색깔이 이렇게 변해 있어요. 보이시죠?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이제 청바지 입고 이제 타다 보면은 대부분 이 가죽에 이렇게 물이 들어요. 이거는 뭐 약품 처리를 통해서 지워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동 시트가 있기 때문에 2, 3회 또 반복하셔서 이 전동 시트의 모터가 손상된 부위가 있지 않은지를 꼭 살펴보시고 중고차를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까지 보시고요. 그리고 이 오무기아 쪽 하단을 보시게 되면은 이 차량이 침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 깨끗합니다. 차량 상태는요. 차량 상태도 깨끗하고 어떤 문제점도 일단 저는 발견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차 실내로 들어가서 차량 상태를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이제 실내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뭐 시트 상태라든지 전체적인 상태를 제가 확인하면서 어느 정도 연식이 있고 생활감은 조금씩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내 상태, 우리 손상된 부위 있지 않은지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중고차를 볼 때는 우리 손상된 부위 있지 않은지를 좀 확인하시면서 중고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 정도면은 실내 상태도 정말 어느 정도 A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량 상태 정말 깨끗합니다. 이 정도면 관리 정말 잘한 차량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제가 잠시만요, 시트를 좀 앞으로 당겨 놓고 뒷좌석을 좀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뒷좌석 같은 경우도 이게 오토도어, 파워 슬라이딩 도어가 오토 슬라이딩 도어죠. 그러니까 망가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2, 3회 꼭 반복하시면서 확인하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리무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뒷커튼이 있습니다. 뒤에 커튼도 끝까지 당기셔가지고 어디 손상된 부위 있지 않은지를 좀 살펴보시면서 구입하시면은 뭐 추가적으로 뭐 들어가는 돈이 없겠죠.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편도 2, 3회 이 커튼 꼭 확인하셔갖고 정말 문제점이 있지 않은지를 좀 살펴보시고, 제가 한번 지금 차 상태를 보면은 정말 깨끗해요. 천장도 그렇고 이 정도면은 구입을 하셔도, 지금까지는 이 정도면은 구입을 하셔도 저는 괜찮겠다라는 게 저희 소견이고요. 제가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시동 걸어보고 차량 상태를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처음 이렇게 시동을 걸으셨을 때에 이 엔진에 어떤 부조 현상이 있지 않은지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조 현상이라는 거는 뭐 대부분 경유 차량들이 이 카본 클러치가 많거든요. 이 찌꺼기가 낄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점화 코일이라든지 뭐 인젝터 문제, 아니면 엔진 미미, 그러니까 지금 뭐 엔진이나 미션을 잡아주는 그런 미미들, 그런 부분들이 손상돼 갖고 진동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은 저는 정상적인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엔진 부조 현상도 제가 봤을 땐 없는 것 같아요. RPM을 보시면 뭐 유동적으로 흔들리는 부분도 없고요. 뭐 차량 자체가 워낙 관리를 잘 하시는 게 딱 느껴져요. 실내 상태를 보시면 정말 너무나 깨끗하다는 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핸들도 제가 2, 3회 항상 이렇게 흔들어 보라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게 오무기와 유격 있는 차량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NDPS 같은 것도 손상이 돼갖고, 지금 현대에서는 NDPS 지금 리콜 대상 차량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아반떼 차량도 그렇고 그랜저, 뭐 HG 같은 경우도 오무기아나 NDPS의 그 유격 이렇게 흔들어 보시면 토음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질감이 있거나. 그런 차량들은 리콜 대상인지를 좀 확인하시면서 중고차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 확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이드 미러도 2, 3회 좀 반복하셔 갖고 릴레이 손상, 사이드 미러 모터 손상이 있지 않은지를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 상태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유리 모터 같은 경우도 2, 3회 이렇게 반복하셔서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신 다음에 중고차를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여나 이렇게 썬루프가 있는 차량들도 썬루프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는지를 또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 나중에 확인 안 하셔가지고 이거 큰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고차 구입하실 때 이 썬루프 상태 꼭 확인하신 다음에 구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품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 같은 경우도 내비게이션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좀 중고차를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망가질 수도 있어요, 정말요. 그렇기 때문에 꼭 중고차를 구입하러 가실 때 모든 기계장치 부분들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는지를 꼭 확인하신 다음에 구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는 여부 꼭 확인하신 다음에 중고차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겨울철이다 보니까는 이 에어컨 상태 확인 안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에어컨도 한번 작동이 잘 되는지, 에어컨의 냉매가 정확히 떨어지는지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뭐 방법들 많아요. 차량들은요, 뭐 통풍 시트 상태들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션 상태도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 보시고 어떤 슬립 현상이라든지 그리고 충격이 있지 않은지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차량은 정상적인 차량이라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이제 진단기를 통해서 이 차량 상태 조금 더 정확하게 제가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중고차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절대로 육안으로만 확인해서 중고차는 구입할 수가 없다라는 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진단기를 통해서 보셔야지 뭐 에어백 단선이라든지 뭐 기기적인 문제들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진단기 통해서 이 차량의 상태를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예, 좀 시간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거 다 검색이 되기 전에 좀 외부로 나가서 차량 상태를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핸들을 끝까지 이렇게 트는 이유 아시잖아요, 그죠? 지금 이 차량은 메모리 시트까지 달려있는 모델이고요. 제가 지금 타이어 상태를 확인 안 했네요. 지금 보니까는 타이어 상태도 이게 출고용 타이어인지 이게 언제적 타이어인지를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는 것처럼 타이어는 다행히 2019년도 타이어입니다. 트레이드가 지금 보이시나요?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 안쪽과 바깥쪽의 편마모 상태 좀 확인하시면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 타이어도 동일한지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예, 일단 뒤에 타이어는 뭐 주기는 나와 있지 않네요. 앞에 타이어 같은 경우는 2019년도 타이어긴 한데 지금 뒤에 타이어도 뭐 저는 트레이드가 좀 많이 남아 있고요. 이게 동일한 타이어인지 이게 넥센 게 껴져 있거든요. 이제 반대편도 넥센 건가요? 예, 동일한 타이어네요. 다행히 넥센 거고, 앞에 타이어 같은 경우도 예, 다 동일한 타이어가 껴져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래도요. 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등속 조인트 좀 이렇게 좀 차를 확인하시면 뭐 큰 돈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지금 보이시는 게 등속 조인트라고 합니다. 등속 조인트, 뭐 하부 링크들, 브레이크 호스, 그리고 뭐 쇼바하우스. 그러니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큰 돈이 들어가지 않으시려면은 정확히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이 차량 반대편도 제가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반대편도 이제 하부에서 잡소리가 나는 것들은 링크 문제일 수가 있어요. 링크나 등속 조인트가 터져 가지고 고무부트에서 소음이 발생될 수가 있고, 반대편 타이어도 마찬가지로 안쪽과 바깥쪽에 편마모 상태가 있지 않은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이 없죠? 소음이 엔진을 제가 시동을 켜놨기 때문에 저의 목소리가 잘 안 들릴 수가 있어서 진단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 보이시나요? 어떤 문제도 없어요, 그죠? 다 정상이죠. 뭐 엔진 컨트롤 모듈, 변속기 컨트롤 모듈, 뭐 전체적인 문제 하나 없네요. 차량 역시 관리 상태가 잘 되어 있다라는 게 딱 보여집니다. 제가 이제는 후드 부분을 열어서 이 차량의 상태를 조금 더 어떤 누유나는 부분이라든지 소모품 상태들 제가 좀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고차 보는 방법이 정말 어렵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좀 멀리서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제가 내외관 상태만 잘 보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내외관이 관리가 잘 된 것들이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 됐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브레이크 패드도 앞에는 반 정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소모품 교체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뭐 드럼 상태도 이 정도면은 지금 양호합니다. 뒷브레이크는 제가 보이지가 않아서 이따가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후드 부분을 열어서 차량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빨리 시동을 꺼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시끄러워서 저의 음성이 잘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차 보는 시간이 워낙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워낙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제가 지금 봐야 되는 부분 뭐 라바가스, 블로바이가스잖아요, 그죠? 그래서 딥스틱이라 그러죠. 뭐 라바가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경유 차량들은요. 하지만 이게 크게 문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동을 꺼서 차량 상태를 조금 더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시동을 꺼야 돼. 잘 들리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머플러 팁 안에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고차 보러 갈 때는 이 딥스틱에서 열어보시면은 어떤 뭐 흰색 연기는 조금씩 나올 수는 있어요. 경유 차량 같은 경우는 워낙 블로바이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눌러 붙어가지고 열리네요. 자, 이거 예전에 잘못 열다가 제가 이 케이스 한번 부러뜨려 먹은 적이 있어가지고 이게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숙여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는 인젝터 부위 쪽 누유가 있지 않은지를 좀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차량들이 대부분 이제 오래되면은 이 고무 튜브들이 부풀어 오르거나 찢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찢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무 튜브들 좀 확인해 주시고, 지금 이런 오일 같은 류들 한번 확인해 주시고, 뚜껑 또 열으셔 가지고 또 냉각수 상태도 좀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파워오일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인 이런 고무 튜브들 어디 터진 부위 있지 않은지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지금 나온 차량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엔진 오일이 교체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려면은 이 엔진 오일 필터 열어보시면은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지금 보이시죠? 이 차량은 엔진 오일은 한 번쯤은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엔진 오일을 교체하시고 한 2000km, 3000km 정도 타신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당장은 저는 엔진 오일은 안 가셔도 된다라는 거. 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앞에 브레이크 패드도 반 정도 이상은 남아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없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 오일은 제가 확인해 드릴 겁니다. 브레이크 오일도 대부분 이 사람들이 이 브레이크 오일에 대해서 잘 이상하게 확인을 안 하시더라고요.
브레이크 오일 이 색깔 점도만 보셔도 정말 이거 안전에 미치는 겁니다. 왜냐면 브레이크 오일이 관리가 안 된 차량들은 나중에 ABS 모듈까지 나갈 수가 있어요. 그 제동거리 문제까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항상 꼭 확인을 하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냉각수 같은 경우도 정상적으로 이 차량이 채워져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겠죠. 제가 항상 차량들 볼 때 이 냉각수가 부족해 가지고 그런 차량들 많이 봤거든요. 그 냉각수 색깔도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냉각수의 색깔, 그리고 지금 저희도 많이 보지만 이 냉각수와 엔진 오일이 이게 또 같이 합쳐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대 엔진 오일하고 냉각수하고 기름하고 물하고는 합쳐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뚜껑 열으셔 갖고 우리 기름띠 띄는 부위 있지 않은지를 꼭 확인하시면서 중고차 구입하시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만 보셔도 뭐 차량 상태 어느 정도까지는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발전기 밑에 보시면 또 발전기 밑에 뭐가 있냐면요, 에어컨 콤프가 있어요. 에어컨 콤프가 있는 차량도 있고 뒤쪽에 있는 차량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좀 어디 뭐 젖은 부위가 있지 않은지 좀 확인해 보시면 에어컨 콤프가 새는지 안 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차량 진짜 이 정도면은 차량 깨끗한 편입니다. 깨끗한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브레이크 오일 좀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항상 브레이크 오일 같은 경우도 이 차량이 지금 정상적으로 소분기가 있지는 않은지를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거름망이 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 오일에 저 거름망을 또 빼려면은 쉽게 빼지지가 않습니다. 뭐 거름망 저거는 뭐 몇백 원도 안 하고 거의 공짜로 기아에서 주기 때문에 이렇게 일자 드라이버가 있어야지 저 거름망을 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반 중고차 하시는 분들은 절대 이런 거 확인 안 하시죠. 항상 이 차 제가 예전에 확인했던 차량처럼 보이네요. 이렇게 빼셔가지고 이 브레이크 오일 상태를 점도 수분기를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파란불 2개 들어왔다라는 거는 1% 미만, 그러니까 수분기가 아예 없다라는 거죠. 정상이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 브레이크 오일에도 수분기가 이제 많아지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동거리 문제, 그러니까 안전 사양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브레이크 오일 꼭 확인하시면서 중고차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고차 구입하시더라도 정말 관리 좀 잘 하셔야 돼요. 중고차는요. 더구나 이 경유 차량 같은 경우는 관리를 못 하시게 되시면은 큰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항상 연료 필터 같은 경우도 잘 지식을 가지고 나서 연료 필터도 교체 잘 해주셔야 되시고,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차량 지금 상태 이 정도면은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하부 상태 보고 시운전 해보고 사고 유무 보고 전체적인 좀 소모 상태 좀 더 챙겨보면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고 유무 상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고 유무 보는 방법도 어렵지가 않죠. 제가 항상 이 풀린 자국이 있지 않은지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확인하시라고. 풀린 자국이 있지 않은지 꼭 확인하시면 이 차량이 사고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가 항상 이 모서리 부분 한번 이렇게 만져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서리 부분 칠이 들어간 부분들은 까칠까칠합니다. 근데 칠이 들어가지 않은 부분들은 이렇게 부들부들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실리콘 칠된 것을 보면은 이 차량이 사고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 휀다 여기 풀린 자국이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풀리게 되면은 휀다가 교체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이 헛나오네요. 그 전체적인 상태 또 보시면서 또 문제점 있지 않은지 좀 살펴보시고, 슬라이딩 도어도 교체된 부위, 그리고 뒤엔다도 여기 부위를 보시게 되시면 용접이 들어가는 차량들이 있어요. 그럼 뒤엔다가 거의 교체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이 뒤엔다가 교체가 되면은, 여기가 뒤엔다예요. 뒤엔다를 교체가 되면 잘라내야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뒤에 트렁크도
풀린 자국 있지 않은지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 차량들, 사고 차량들은 딱 티가 나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여기 슬라이딩 도어 도색이 들어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도색이 제가 봤을 땐 야매로 된 도색은 아닌 것 같아요. 야매로 된 도색은 아닌 것 같고, 도색 칠은 진짜 깨끗하게 잘 했습니다. 칠은 깨끗하게 잘 했어요. 그리고 또 이게 동일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 상태는 진짜 나쁘지 않네요. 이 정도면은 뭐 이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은 맞아요. 무사고 차량은 맞고, 하지만 도색이 슬라이딩 도어 쪽에 도색이 들어갔다라는 거, 그리고 동일하게 이렇게 좀 살펴보시고 확인해 보시라는 거, 네, 이상이었고요. 제가 이제 위로 올라가서 썬루프 안에를 좀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보는 이유 있어요. 저 예전에 한번 이 썬루프 망가진 차량을 판매한 적이 있어서 제가 여기를 한번 들여다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 썬루프 유리에도 크랙이 가서 깨지는 차량들이 있더라고요. 돌이 튀어가지고요. 그리고 이 안에 어떤 찌꺼기라든지 어떤 분진물 있지 않은지 좀 이렇게 확인하시면은 이 차량 상태 정확히 알 수 있겠죠. 차량 상태 진짜 나쁘지 않네요. 이 정도면은 저는 이 차량 구입하셔도 되겠다라는 게 저의 소견이에요. 정말 괜찮아요. 그러니까 중고차 구입하러 가실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좀 내외관 상태를 좀 중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엔진 상태가 중요한 거 아니냐, 근데 내외관 상태가 관리 잘 된 차량들이 전체적인 상태가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항상 중고차를 보러 갈 때는 전체적인 내외관 상태를 보시면서 정말 이 차량이 내가 느꼈을 때 진짜 깨끗한 것 같다, 이 정도면은 구입해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면은 대부분 이제 소모품 상태만 확인해 주시면 어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까지 보시고 하체 상태 한번 보시고 시운전 해보시고, 그죠? 이렇게까지 보시면 정말 문제 있을 여지가 없어요. 제가 한번 하체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하체 상태 보는 방법도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누유되는 부분도 금방 찾아낼 수가 있어요. 하체 상태를 보시려면 항상 무릎을 꿇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무릎을 꿇으셔가지고 이 차체에 어떤 부식이 있지 않은지, 그리고 하부가 어디 손상된 부위 있지 않은지, 그러니까 찌그러진 부위, 방지턱을 쳐가지고 어디 찌그러진 부위가 있지 않은지를 좀 이렇게 살펴보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동일하게 또 사이드 쪽도 똑같이 숙이셔서 보는 방법입니다.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누유되는 부분도요, 저는 이게 카니발 차량들이나 스타렉스 차량들 전고가 좀 높기 때문에 하부의 프론트 케이스나 미션 쪽에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시운전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차량 다시 한번 보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시운전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운전을 하는 이유는 이제 하부에 어떤 소음이라든지, 그리고 변속은 잘 되는지, 그리고 시운전을 어느 정도 해보면 이 차량 상태가 좋다 안 좋다라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뭐 시운전을 많이 날 수 없을 것 같아요. 워낙 차량들이 워낙 많아서 제가 많이 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타보면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차량 상태 정말 괜찮네요. 저도 이런 리무진 차량 제가 타고 싶은 게 저희 소원이었는데 차량 상태 정말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변속도 나쁘지 않고요. 뭐 하부 쪽에 어떤 소음 치는 것도 없고요. 뭐 이 정도면은 저는 구입을 하셔도 좀 괜찮겠다라는 게 저희 소견이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또 하나 미션 상태 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네요. 차량 상태 정말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미션 상태 보는 방법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파킹 상태에서 드라이브를 넣었을 때 엑셀을 밟으면 바로 이렇게 변속이 돼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나가지가 않고 0.5초나 1초 정도 늦다 그러면 미션 상태 안 좋은 겁니다. 반대로 또 후진 R을 넣었을 때 엑셀을 밟았을 때 바로 이렇게 그러니까 주저없이 바로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된다 그러면은 미션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꼭 이렇게 확인하셔서 중고차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이 차량 사시는 분은, 저희 고객님은 정말 잘 사셨다고 하실 것 같아요. 진짜 차량 상태가 이 정도면은 정말 실내 상태도 그렇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A급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등급으로 제가 뭐 A, B, C, D로 나누자면 A 등급에 속하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라이트 상태까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라이트 상태 확인해 보고 제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트 잘 들어오고 있죠? 동일하게 앞에 라이트 잘 들어오고 있고요. 안개등까지도 이상 없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이드 리피트 확인하셨고요. 뒤에 대루등 한번, 네, 번호판 등도 이상 없이 잘 나오고 있네요. 네, 이 차량 상태 이 정도면은 정말 관리 잘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구입을 하셔도 이 정도면은 무난하게 중고차 진짜 잘 샀다라는 거 저는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뒤에 브레이크 상태 좀 말씀드렸었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후레쉬가 있어야 돼서 제가 저거까지만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브레이크까지만 보고, 제가 아까 엔진오일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당장 뒤에 브레이크 패드는 교체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제가 실수했습니다. 잘못 봤습니다. 뒤에 브레이크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을 때요. 교체 안 하셔도 되시고, 이 차량은 지금 당장 교체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좀 타시다가 뭐 엔진오일 정도만 교체하시고, 뭐 크게 제가 봤을 때는 뭐 문제 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소모품 상태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연료 필터만 교체하시고 타시면 될 것 같아요. 연료 필터 좀 타시다가입니다. 타시다가 정말 이 정도면은 구입하셔도 괜찮다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제가 한번 마무리 또 해야 되겠죠. 제가 마스크 쓰고, 요즘에 마스크 안 쓰면 큰일 납니다. 댓글에서도 엄청나게 뭐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마스크 쓰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영상 어떠셨습니까? 그러니까 중고차를 보러 갈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내관 상태만 어느 정도 보시면은 중고차가 관리가 잘 돼 있다 안 돼 있다라는 게 보여져요. 도색이 많이 들어간 차량들은 실질적으로 관리가 잘 돼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도색에 대해서 고지하는 부분도 중고차 시장 내에서는 고지를 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가 고지하는 이유는 뭐냐면, 고객님께서 차를 받으셨을 때 고지한 거랑 고지하지 않은 거랑은 분명히 나중에 대해서 기분이 틀려질 수가 있고요. 분명히 관리 상태에 따라서 저는 도색이 좌우지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영상이 좋으셨다면 저희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알람까지 설정해 주시면 더 많은 영상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분들이 좋은 중고차 구입하시려면 저희가 알려줘야겠죠. 그쵸?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